안녕하세요. 신디와이디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가 고기나 계란이나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먹어도 되나 하는 요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냥 경험이고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하면 책 같은 거 보면 암 환자는 절대 고기 같은 거, 붉은색 고기죠.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오리고기는 좀 괜찮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 먹으면 절대로 안 되고, 우유 안 되고, 계란 이런 거 안 되고,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따라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물론 이제 주치의한테도 물어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터넷에도 문의도 하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의견이 이렇게 딱 통일되지 않은 거는, 이렇게 뭐라고 딱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면 나쁘다. 이거는 거의 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네. 그죠? 술 먹으면 나쁘다. 요거는 한 8대2나 9대1로 일치하죠. 술 먹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러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담배는 백해무익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의견이 일치된 것. 탄 음식 먹으면 좋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고기 탄 거, 먹는 거, 그거 암 걸려 이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갖다가 일치가 본 이런 거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암 환자한테 계란이 좋으냐,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나쁘다, 막 서로 의견이 분분하면은, 이건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암 종류에 따라서, 특별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체질에 따라서 남녀, 성별 여러 가지 이런 요소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즉 모든 의학계라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의견을 일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의 각각 환자나 보호자, 가족들이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집에 암 환자가 생기고 이제 보호자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장을 한 명을 정해야 됩니다. 식구들이 단촐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가족이 좀 구성원이 조금 많다 그러면 대장 한 명을 정해서 이 사람의 의견을 조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워왕좌왕 하는 것보다. 그래서 판단이 서서 이게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미루가는 거죠. 저희 집에서는 제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저희 신디를 이제 끌고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 맞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암 환자가 채식 위주로 하는 거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일반인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러면은 채식하고 육식 끊고 하는 거 좀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수가 있다고는 봅니다. 육식 많이 해서 몸이 산성화되는 것보다는 채소라든가 이런 거 채식 위주로 해가지고 알칼리성 만들고 그래서 암이라든가 성인병 예방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이런 견지로서는 할 수 있지만, 암 환자들은 이거 채식 잘못하고 이렇게 안 먹고 하면은 암 환자가 죽는 게 굶어서 죽는다는, 영양결 피부에서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가 어떤 항암 치료에서 이겨내고 재발에서 이겨내고 하려고 그러면 몸이 튼튼하고 면역력도 세져야 되고 영양 성분을 골고루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먹는 거는 저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신디에게 이렇게 나름대로 골고루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에는 페리틴이 있어서 붉은색 성분에 이게 이제 암세포가 이게 성장하는 어떤 인자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붉은 고기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계란에는 TMAO라는 이런 성분 때문에 안 좋다. 우유는 IGF-1인가요? 이런 있는데 좋다 이거죠. 그런 게 있으면 많이 먹으면은 안 좋겠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먹는 거는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신디에게도
소량을 먹이고 있는데, 단 우유는 사실은 제가 여러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굳이 우유는 추천을 안 드리는, 예. 특히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암 환자한테도 우유는 뭐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참 우유를 좋아하고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뭐 가끔 먹을 때도 그 무항생제 뭐 인증우유인가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한번 뭐 먹을 때인데 가능한 한 우유는 안 먹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뭐 우유 대신에 대체하는, 네. 두유로 대체하죠. 제가 이렇게 뭐 우유 대신에 이제 두유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고, 붉은 고기 같은 경우는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단 기름이 좀 적은 부위하고 소량 먹는 겁니다. 뭐 요 정도, 한 70g 정도라 그러죠.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도 먹고 싶을 때는 뭐 저거 먹으면은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조금 이제 먹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암에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책들 보면은 정말로 그 생활이 수도승 생활이랑 비슷하고, 정말로, 물론 목숨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의 희생은 충분히 감수해야 될 가치가 있는 목숨이지만, 그래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암의 스위치를 꺼라, 이런 책들을 보면, 그거 보면은, 야, 이래가지고 무슨 재미로 살아,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는 거 싫어하고 못 삽니다.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위주이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먹고 싶을 때는 조금만 이렇게 먹는 거죠. 신디는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고, 그런 거 먹으면서 신디는 아주 뭐 사실은 피부도 아주 정상인보다 웬만한 여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실 이제 암 기술로는 난소암 4기인데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게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씩, 물론 이것도 자주 막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먹고 싶을 때는 같이 해서 조금씩 먹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계란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계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렇게 풀무원에서는 이게 동물복지 유정란, 일단은 동물복지, 그죠? 보통 요즘 보면 뭐 햇섭,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정란, 요거는 이제 기본 뭐 이렇게 이런 걸 먹어야 되겠죠. 사실 이왕에 계란을 먹더라도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이런 동물복지를 갖다가 먹는데, 저희는 1번 계란을 사 먹습니다. 1번 계란이 뭐냐 그러면 요거 말고 이제 소위 말해서 요게 1번 계란입니다. 1번 계란은 뒤에 난각에 표시가 이제 맨 끝자리가 1번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거는 아까 이 풀무원 유정란하고 가격대는 비슷한데요. 저는 이 위에 있는 거, 예, 이 방사 유기농 유정란은 이거는 이제 추천을 드리죠. 이건 롯데마트에 가면은, 저희는 롯데마트에 샀는데 산림방사 유기농 유정란입니다. 여기도 물론 유기농 동물복지 뭐 햇섭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방사가 된 계란 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이제 1번이고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카테고리 안에 축사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뭐 지금 화면에 구분하는 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방사 유기농 유정란 이런 걸로 해서 드시면은 그래도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희가 먹는 계란인데 요게 이제 산림방사 유기농 유정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로 해서 뭐 하루에 1개 정도 먹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먹고 신디도 매일 뭐 하루에 먹는다기보다도 그냥 계란은 먹고 싶을 때 유기농 방사 유정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먹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프라이로 해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삶아서 먹습니다. 이왕이면 암 환자가 뭐 기름 많이 먹는 거 그렇게 해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먹기는 먹되 조금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요. 아예 공통적으로 나쁜 거
아까 말씀드린 뭐 담배 피우, 기름짐 많은 거, 그다음에 뭐 피자라든가 이런 이 인스턴트 식품 있죠. 이거는 정말로 이거 뭐 20번 유기농 방사능 20번 먹을 때 그거는 0.5번 먹는다든가 극히 줄이고, 뭐 피자도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 때 한쪽 먹으면 되는데 이걸 절대로 먹지 말아야지.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조금 먹음으로 해서 얻는 만족도보다는 훨씬 그게 더 안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병원에 이제 항암 치료차 입원했었을 때 옆 침대에 거의 뭐 수도승처럼 이렇게 살다가 오신, 이게 아마 1년 만에 또 재발해서 오신 분이던데요, 보니까. 진짜로 밀가루 하나도 안 먹고, 소위 말해서 안 좋다는 거 일철 안 먹고 살았는데, 암이 재발을 한 거죠. 그래서 재발 판정을 받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병원 나오면서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 한 그릇 사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밀가루 음식을 이제 처음 먹은 건데요. 그래서 많이 억울해 하면서 그러셨는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그런 거 먹고 그분이 아마 밀가루 음식을 좋아했는데 재발 방지로 해서 이렇게 참았던 것 같은데요. 뭐 먹고 싶을 때 조금 먹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거기서 얻는 만족이 좋으면 오히려 삶의 의욕도 더 나고, 그게 더 좋은 작용을 해서 정신적으로 암 재발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자 보호자든 환자든 선장의 그 결정 아래 자기한테 맞는, 저는 그렇습니다. 항암 치료도 못해서 뭐 이런 재발을 방지를 위한 항암 생활 같은 것들이 정답이 없습니다. 뭐 딱 이런 몇 가지 물론 큰 전제는 있지만 각 환자마다 상태가 다 틀리고 체질도 틀리고 뭐 암 종류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판단했으면 중요한 거는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거, 그죠? 뭐 운동 좋다, 꾸준히 하는 거, 이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꾸준히 실천해 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